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오늘은 약선의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에 제가 약선의 역사 1에서 진나라 이전의 문헌들을 찾아서 약선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한의학 이론 체계를 확립하고 이 완성한 한나라 시대 때 문헌에 나와 있는 약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조금 지루하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잘라서 시대별로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지만은 약선 공부하시면서 이 역사를 아는 것도 큰 힘이 되리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이 문헌 내용을 소개하다 보니까 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올린 영상에서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이 약선 이론 부분을 찾아보면은 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나라 그 문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시황이 만든 진나라는 그 역사가 별로 길지 않습니다. 6개 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해서 한 15년 정도 나라 유지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 6개국을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서로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 경제적이나 아니면 기술력, 국력 같은 게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 자연과학과 의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의학이 발전하면서 식료학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식료학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약선이 되죠. 이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동양의학의 기초 이론을 이렇게 완성하게 됩니다. 이 기초이론 체계를 확립한 이 황제내경이 완성이 되고 또 본초학의 시조라 그러죠. 신노 본초경도 이 시기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변증론지 이론을 확립하는 그런 상한 잡병론도 이 시기에 완성이 돼서 이 시기의 의학을 우리가 한의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한의원을 이 한나라 한자를 썼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 한자로 이렇게 바꿨죠. 따라서 약선도 이런 동양의학 이론과 함께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황제내경에 나온 그 약선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황제내경은 음양오행학설, 장상학설을 기본으로 하는데 소문 비론편에 보면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위와 장이 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 영추 오미편에서는 비장병에 좋은 식품은 쌀밥, 소고기, 대추, 해바라기 씨 등이다. 심장병에 좋은 식품은 이 밀, 양고기, 행인, 사백이다. 신장병에 좋은 식품은 황두, 돼지고기, 밤, 콩잎이다. 또 간병에 좋은 식품은 깨, 개고기, 배, 부추 등이다. 또 폐병에 좋은 식품은 조, 닭고기, 복숭아, 파 등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맛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신맛은 근으로 가는데 많이 먹으면 윤기하고 짠맛은 혈로 가는데 많이 먹으면 갈증이 나며 이 매운맛은 기로 가는데 많이 먹으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쓴맛은 뼈로 가는데 많이 먹으면 토하게 되며 단맛은 살로 가는데 많이 먹으면 심장이 약해진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기사항도 나옵니다. 이 간병에는 매운맛을 금하고 심장에 병이 있을 때는 짠맛을 금하며 비장에 병이 있을 때는 신맛을 금하고 또 신장병에는 단맛을 금하며 폐에 병이 있을 때는 쓴맛을 금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오행의 상극작용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오행의 상극작용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약선이론 오행편을 찾아보시면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오장에 병이 있을 때 사용하면은 좋은 음식과 이 좋지 않은 음식도 기재되어 있는데 소문 신명오기편에 보면은 매운맛은 기운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의 병이 있을 때 많이 먹지 말고 또 짠맛은 혈로 이렇게 작용을 하므로 혈액의 병이 있을 때는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또 쓴맛은 뼈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뼈의 병이 있을 때 많이 먹지 말고 또 단맛은 살로 작용을 하는데 살의 병이 있을 때는 많이 먹지 말고 신맛은 근으로 작용을 하므로 근병에는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영양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소문 장기법실론에 이렇게 보면은 오곡은 인체를 양육하고 이 오관은 인체를 도우며 오축은
인체에 이익이 되고 오체는 인체를 충실하게 함으로 기와 맛을 합하여 섭취해야 한다라는 그런 그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오미하고 기경의 관계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 영추 오미 편에 보면은 여기서는 영추라려는데 앞에서는 소문이라 그랬죠. 이 황제내경은 크게 소문하고 영추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세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편으로 나누는데 이 오미 영추 편에 보면은 오미는 각자 좋아하는 곳으로 작용을 한다. 이 신맛은 먼저 간 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쓴맛은 먼저 심장으로 작용하며 단맛은 비장으로, 매운맛은 폐로, 짠맛은 신장으로 작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한 기경이죠. 이 기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맛은 먼저 이제 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간이 안 좋을 때는 신맛을 먹어주는 게 좋고 뭐 이런 내용들이죠. 이것도 이제 약선 이론 쪽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황제내경에 약선도 나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오징어 환인데 이 주로 혈액을 대량 손실한 후에 혈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혈고병이라고 합니다. 이 혈고병을 치료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오징어 뼈하고 전초, 참새알을 갈아서 이렇게 환을 만들어서 전복을 끓인 물에 복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황제내경은 뭐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윤의 탕유권과 함께 식료학의 어떤 기초를 마련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농본초경에 나온 약선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신농본초경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유명한 책인데 이 작자미상으로 당시 전설상의 인물인 신농씨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이 신농씨는 사람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자연에 있는 식물이나 광물들을 몸소 맛보고 독성을 판단했다는 그런 분이죠. 이 동양의학에서 최초의 이 본초학 전문 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총 365종의 약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상품, 중품, 하품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약선에서 주로 사용하는 재료는 상품과 중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많이 먹어도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약재라 해서 상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상품에 속하는 약재는 율무나 구기자, 깨, 무, 연근, 대추, 해바라기 씨, 포도, 산조인, 귤, 조개, 잉어, 담 등이 있고 또 중품에 속하는 약재로는 매실이나 용안육, 백합, 밤, 팥, 수수, 해초, 간, 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한 잡병론에 나온 약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양의학의 특징이죠. 변증론치 이론 체계를 확립한 그런 책인데 이 상한 잡병론은 상한론과 근계열학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상한론에 나오는 약선으로 보면은 계지탕이나 백합, 계자, 황탕, 당귀, 생강, 양고기탕, 밀, 전도방, 저부탕 등이 있습니다. 근계열학에는 이제 음식이 생명을 양육하지만은 먹으면 해롭고 도리어 손상시키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 주의해야 될 그런 그 사항도 있다는 그런 이 의미죠. 이 주의해야 될 금기사항으로는 봄에는 간을 먹지 않는다. 여름에는 심장을 먹지 않는다. 정월에는 생파를 먹지 않는다. 3월에는 마늘을 먹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기 봄에는 이제 이 목기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간을 먹으면은 도리어 해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그 약선 이론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장병의 금기사항으로는 간병에는 매운맛을 금하고 심장병에는 짠맛을 금하고 비장병에는 신맛을 금하며 폐병에는 쓴맛을 금하고 이 신장병에는 단맛을 금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황제내경을 참고한 그런 내용이죠. 그 외에 이제 식물의 상극관계나 금기사항도 나오는데 이 돼지고기와 양간을 동시에 섭취하면은 심장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고 또 양고기하고 살아있는 생선을 같이 먹으면은 음식물이 응고되어 사람을 손상시킨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먹어서는 안 되는 식물로 고기나 간이 땅에 떨어졌는데도 흙이 묻지 않으면은 그것은 먹으면 안 된다. 돼지고기가 물에 뜨면 먹지 마라. 고기에 붉은 반점이 있으면 먹지 마라. 밥이 더럽거나 고기가 상하거나 생선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을 먹으면 인체를 손상시킨다. 과일 씨가 땅에 떨어져서 밤을 지냈거나 벌레가 먹은 것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개, 쥐, 벌, 파리, 곤충이 먹은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위생적인 문제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 문헌 속에 있는 약선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약선 이론은 이런 경전들을 근거로 해서 후학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발전시킨 학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좀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